계약 조서의 부당 파기죠. 1번 당사자 사이의 계약 체결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 전이라도 부당 파기는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 틀렸죠. 우리는 여기 뭐냐, 계약 당사자 사이의 계약 체결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 전이죠. 우리가 일단은 신뢰가 형성이 됐는데 상당한 이유 없이 파기를 했을 때 그걸 우리 뭐란다? 부당 파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뢰가 형성되기 전이라도 부당 파기는 불법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를 보시면요, 우리가 일단 계약 체결 전이죠. 체결 전에요. 체결 전 그러면 뭐가 된다? 이것을 원시적이죠. 원시적은요, 원시적 불능이죠. 그럼 이것은 신뢰이익 배상이죠. 신뢰이익이요. 체결 전이니까 채무 불이익이란 말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고요. 우리는 계약 책임이란 게 있다 없다? 없고요. 우리는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일단요, 예를 들어서 신뢰가 형성이 돼야 되겠죠. 어떤 형성이요? 예를 들어서 시험을 쳐가지고 입사 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다거나 이렇게요. 그런데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뭐한다? 거부하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불법행위라고 하고, 불법행위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죠. 이때 손해배상은 뭐다? 신뢰이익이다 이 말이죠. 상당한 이유 없이 이렇게. 자, 2번은요, 계약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통상의 줄고요, 통상의 계약 준비 비용이죠. 이것을 뭐란다? 신뢰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청구할 수 있다. 3번 계약 체결이 좌절될 수도 있는 좌절 동그라미, 경쟁 입찰할 때 입찰 동그라미. 경쟁 입찰이라는 것은 경매를 얘기하죠. 우리는 반드시 경매에서 경락을 받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계약 체결이 좌절돼도 괜찮다는 말은 우리가 신뢰이익이라는 것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다고 믿으면서 지출한 비용을 얘기하죠. 그런데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은 신뢰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4번은요,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 줄고요,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서 줄고 이행 비용의 지급이죠. 이행 비용을 지급했죠. 그랬을 땐 그 비용도 손해배상으로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요. 계약의 부당파기죠. 우리가 부당파기로 인격적 법익 줄고 그것을 다른 말로 뭐란다? 정신적 고통이죠. 이것을 뭐란다? 위자료 청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위자료 청구도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있다. 정답 몇 번이죠? 1번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67번은요, 동시행관계에 있지 않는 것 이렇게 돼 있죠. 1번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의 등기 이전 및 인도 의무와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의 등기 이전 및 인도 의무와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 무슨 관계다? 원칙은 동시이행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 여기 등기 플러스 인도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는 등기만 있어도 틀린 게 아니에요. 원래 판례가 등기와 잔금은 동시행이다. 그런데 인도도 동시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1번은 맞는 것이고, 만약에 미등기 건물이잖아요. 미등기 건물도 마찬가지로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등기하고 잔금이요. 2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죠. 이것도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왔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 이전 등기 의무죠. 이걸 뭐라 하죠? 우리는 구분소유적 공유는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없어. 이미 분할되어 있으니까 지분 이전 등기를 해야 돼. 무슨 관계다? 동시이고 최근에 3번 연속 나왔다 이 말이고요. 3번은 전세권 소멸이죠. 이것은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럼 법조문에 나와 있죠. 그래서 전세금에 반하는 목적물의 인도 플러스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의무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그래서 목적물을 인도받았으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으면,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금을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4번 공사 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상금 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여러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도급기약에서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그래서 도급에서 우리가 동시이행이 아닌 것은 뭐냐 이거예요. 목적물의 완성할 의무하고 목적물 완성, 그 다음에 보수지급은 동시행이 아니에요. 목적물을 완성하고 그것을 인도할 의무하고 보수지급이 동시행이지 목적물의 완성, 그것은 동시행이 아니에요. 그 말이 없는 한 도급이라고 하는 말이라면 그냥 동시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가등기 담보죠. 이런 가등기 담보에서는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채권자는 청산금을 지급해야 되고 채무자는 청산금을 받음과 동시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목적물을 인도해야 돼. 그 두 가지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다 이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정답 몇 번이요? 자, 1번이요.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의 등기점 및 인도 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의무 동시행이죠. 구분적 공유관계 동시행이죠. 인도하고 설정 등기 말소와 전세권 설정의 전세금 반환 의무 동시행이죠. 자, 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 상금과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 여러분요, 여기 보면 여기 지금 4번이네요. 지금 4번에서는 공사 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 상금 채권하고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인데 지체 상금이 뭐예요? 지체 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를요 하지 언제까지 완성해라. 그때까지 완성하지 않으면 그 이후로는 하루에 얼마씩. 우리가 보통 보면 여러분요 건물 도급공사 하잖아요. 그러면 건축업자가 반드시 계약을 해. 공사를 3월 1일까지 못하면 하루에 얼마씩 돈을 내겠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이것을 원룸이나 또는 이것을 임대를 주기로 했는데 이미 들어오서 하면 이미 정해져 있는데요. 만약에 한 달 정도 딜레이 된다 해봐요. 그럼 그만큼 내가 손해잖아요. 그러면 지체 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공사를 완성하지 못했을 때 문제잖아요. 그럼 여기요 공사 대금은요 공사가 완공됐을 때 주는 거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요 원래 지체 상금 채권이라는 것은 공사가 가서 도급인이 공사 지체 상금을 주지 않는데 죄송해요. 도급인이요 수급인한테 지체 상금을 달라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도급인이요. 그 다음에 수급인은요 공사 대금 채권을 달라고 그래. 그런데 원칙적으로 언제가 동시행이냐면 우리가 도급에서는 목적물을 완성하고 인도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공사 대금 채권이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라고. 지체 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언제까지 물건을 완공하기로 했는데 완공을 못하죠. 완공을 못하면 그에 대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에요. 손해배상. 그러니까 이것은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닌 것이죠. 알겠죠? 다시 보시면요. 자, 67번요. 동시행 관계에 있지 않는 것은 1번 부동산 매매 계약이죠. 계약. 그 다음에 매도인의 등기 이전 및 인도하고 매수인의 잔금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고요. 그 다음에 2번 구분소유적 공유죠. 구분소유적 공유는 뭐라고 그랬죠? 그것은 해소하면은 공유물 분할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뭐하고? 그것은 지분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지분 이전 등기 상호간에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 소멸이죠. 전세권이 소멸하면 뭐하고요? 전세금 반환은 목적물의 인도 플러스 말소에 필요한 서류 제공.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예요? 동시이행이죠. 동시이행이요. 알겠죠? 그러니까 목적물의 인도에도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은 뭐죠?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5번 가등기에서는요 우리가 청산 절차가 종료하죠. 그러면 청산금을 지급할 사람은 채권자죠. 채권자가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하고 그 다음에 채무자는요 청산금을 받음과 동시에 뭐를 줘야 되죠? 그것은 등기 서류를 주고 목적물을 인도해야죠.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그 다음에 4번은요 공사 도급이죠. 도급에서는 이 일을 완성할 의무는 동시행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면 이 일을 완성할 의무 완성하고 플러스 그것의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하면서 보수를 받아야 되죠. 다른 말로 공사 대금을 받아야 되죠.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요 여기 도급인의 지체 상금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수급인의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나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손해배상 채무 불이행 책임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것은요 본래 채권이 아니죠. 그래서 동시이행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만약에 공사를 할 때 1월 10일까지 완공한다고 했는데 1월 30일 날 완공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20일이 딜레이 됐잖아요. 이것을 지체됐다. 그럼 그 지체된 것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해라. 이것을 지체상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하루에 10만 원씩 그러면 200만 원 이렇게 아시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자, 이거 68번은요. 갑과 을이 을소유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주택이 계약 체계로 그 다음에 인도 계약 체계로 줄고요. 그것을 후발적이죠. 그 다음에 인도 전에 소실됐다는 것은 멸실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후발적 불능이죠. 그런데 뭐 때문에 소실됐다는 말은 지금은 없죠. 자, 1번은요. 갑과 을의 줄고 책임 없는 사유 줄고, 2번에요. 책임 없는 사유 줄고, 3번에요. 갑의 과실로 줄굜고, 4번은 을의 과실 줄굜고, 5번은요. 갑의 수령 지체 중 줄굜고. 그러니까 이건 뭐죠? 이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위험 부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위험 부담이요. 그럼 여기서 보면 1번요. 갑과 을이 잘못이 없죠. 그럼 갑과 을이 잘못했으면 1번, 2번은 뭐다?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고요. 채무자. 3번은요. 채무 불행이죠. 갑의 과실이니까 채무 불행. 4번, 5번은요.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예요. 알겠죠? 그럼 우리가 1번, 2번에서는 지금 채권자인 을은 잘못이 없잖아요. 그래서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금을 청구 못해? 우린 것을 대가의 위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을은 갑에게요 매매 대금의 지급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이로 주택이 소실이 됐죠. 그러면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알겠죠? 그 다음에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이로 주택이 소실되죠. 죄송해요. 지금 을소유라고 되어 있네요. 을소유. 그러면 을소유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죄송해요. 여기 을은 뭐냐? 채권자고 갑이 지금 채무자예요. 알겠죠? 그러면요 여기요 갑의 과실이죠. 갑의 과실이니까 갑이 채무자니까 갑의 과실은 이걸 채무불이행이고요. 을소유니까요. 을소유 이 사람 갑이요 채권자요. 채권자니까요. 매수인이죠 지금요. 을소유니까 을이 매도인이고요. 을의 과실이니까 이게요 4번이요 채무불이행이에요. 죄송해요. 그래서 3번 그다음에 5번은요 갑의 수령 지체 중 뭐가 잘못됐네요. 그러면 갑이요 을소유니까요. 맞네요. 갑의 수령 지체. 그래서 3번하고 5번이요 채권자 위험 부담이고요. 3번하고 5번 죄송해요. 4번이 뭐냐면 을이죠. 을이 지금 을소유니까 을이 매도인이죠. 매도인을 채무자라고 그래.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라고 그래. 4번을. 알겠죠? 그 다음에 1번과 2번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그래서 누구? 을은 갑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자, 2번은요.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이로 주택이 소실되죠. 을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수령. 그러면요. 갑은 그 반환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갑은 을에게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잘못이 없으니까요. 여기서 갑의 과실이죠. 그건 채권자예요. 채권자의 잘못이죠. 그러면 을은 갑에게요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죠. 자, 5번 한번 볼까요? 또 갑의 수령 지체 중이죠. 수령 지체 중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 천재지변으로 주택이 소실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3번과 5번은 똑같죠.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니까. 4번은요 을이죠. 을은 매도인 채무자의 잘못으로 소실됐죠. 채무 불이행이죠. 갑은 계약을 말 수 있다. 채무 불이행 해제할 수 있다. 지금 갑하고 을하고 좀 바뀌니까요. 약간 그렇죠. 정답 몇 번이다? 2번. 69는요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대매매 대금은 을이 갑의 의무 유행과 동시에 병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병에게요. 봐봐요. 갑이 을에게 매도했죠. 그러면 갑을 요약자고요. 을을 낙약자고요. 병을 수익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1번 병은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과 을의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어요.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요. 만약에 여기요 을의 채무 불이행이죠. 줄거 봐. 을의 채무 불이행. 그러면 해제는 누가 하냐? 갑이 하고요. 갑. 그럼 병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느냐? 원칙은 안 돼.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을 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뭐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알겠죠? 2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가 되죠. 취소. 우리는 수익자는 취소나 해제가 될 때 제3자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갑과 을의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죠. 선의의 병의
급부청구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그래서 수익자는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선의해도 병은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3번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매매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없다. 틀렸죠? 갑이 을에게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다 말은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을은 병에게 대금의 지급을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보상 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안 되죠? 있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죠? 아니죠. 4번.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음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해서 병의 권리를 뭐 할 수 없다, 소멸시킬 수 없다. 그래서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갑과 을 간의 합의에 의해서 소멸시킬 수가 없다. 5번. 병이 대금을 수령했으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판명이 되죠.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에게 매매 대금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병이 대금 수령했어. 그런데 계약이 무효예요. 그러니까 을이요 이미 병한테 지급하고 나서 무효가 됐죠. 그러면 을은 병한테 부당이득을 청구해야 돼, 갑에게 청구해야 돼? 갑에게 청구해야 된다. 을은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다 이 말이죠.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자, 70번은요 갑소유 토지와 을소유 Y주택에 대한 교환계약에 따라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후 그 계약이 해제됐다. 계약의 해제의 소유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봐봐. 우리가 이제 계약의 해제에서는 항상 이렇게, 해제에서는 하나의 틀을 딱 봐야 돼. 계약을 해제하죠. 해제하고 말소 등기를 하죠. 해제하기 전에는 뭐를 본문하고? 선악을 본문하고, 해제 후 말소 등기는 누구만? 선이만. 이렇게. 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그럼 여기 이렇게 병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한다? 잘 봐. 여기 을하고 병하고 이렇게 있죠. 여기 을이죠. 을 이렇게 병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 을이요, 을은 등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 사람은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 등기나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 대항력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데 을이 만약에 등기가 미등기거나 미등기,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여기 등기가 되어 있다는 물권이죠. 을이 만약에 채권이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대항력인데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미등기거나 채권이거나 대항요건이 없으면 안 되죠. 알겠죠? 이것만 딱 알면 돼. 자, 지금부터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자, 1번은요 여기 보면 기억 한번 보세요. 기억은 계약 해제 전은 선악불문이죠. 여기 봐봐. 해제 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네 가지 다 해제 전은 뭐냐? 선악불문하고 보호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첫 번째,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죠. 그래서 을이 지금 누구냐 봐봐. 여기 을을 보면 각각 등기가 다 맞춰졌죠. 그러니까 을은 무조건 등기가 돼 있어. 등기. 이제 병만 보는 거예요. 병도 매수해서 등기했죠. 병도 등기죠. 그러니까 을도 등기, 병도 등기. 그러니까 병은 제3자죠. 완전한 권리. 자, 2번은요 해제 전 을로부터 을이 등기죠. 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위한 가등기. 우리 뭐죠? 병은 등기나 가등기나 대항요건이라고 그랬죠. 그냥 가등기니까 보호되죠. 그것은요 을이죠. 여기서 Y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 뭐를 했다? 대항력을 갖죠. 대항력. 갑과 을은 각각 등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갑이니까 갑도 등기가 돼 있죠. 그 다음에 대항요건이 있죠. 그러니까 기형, 니은, 디귿은 다 보호가 되죠. 그 다음에 니을은요 계약의 해제 전 X 토지상의 을의 신축 건물을 매수한 자. 이게 지금 우리 시험에요 3번이나 나왔어. 니을이. 이 사람은 제3자가 아니란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제3자를 보는 방법은 다 얘기를 했고, 이 지금 니을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지금 1번 봐봐. 갑의 토지를 갑하고요 을하고 1번 계약을 했어. 그래가지고 여기 을한테, 그래서 을이 여기다요 건물을 지었어. 2번요. 그러고 나서 3번요 여기 병한테 팔아먹었어. 병한테 3번 이렇게 팔았어. 그러고 난 다음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4번 해제가 됐어. 해제. 갑하고 을하고는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토지에 대해서 해제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병은요
건물에 대한 매수인이죠. 건물. 토지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제3자가 안 돼. 지금 계약이 해제전 토지상의 신축 건물을 매수한 자죠. 토지 위에 신축 건물을 매수한 사람, 이 사람은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제3자가 아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니을은 틀렸죠? 그래서 니을이 틀렸다 이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요, 매매 계약이죠. 1번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다. 타인에게. 이때 타인은 전부 타인이에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된다. 569조죠. 2번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이죠. 비용은 균분해서 균분하게 부담하는 게 원칙이죠. 3번 담보 책임의 면책특약이죠. 매도인은 알면서 고지하지 않는 물건이나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는 뭘 한다? 책임을 진다. 우리는 담보 책임은 채권이니까 면제하기로 특약할 수 있는데, 면제했다 할지라도 권리나 물건의 하자를 알면서 고지하지 않으면 책임을 져. 5번 4번 물건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죠.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 줄거 편의점이죠.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면 언제요? 인도 장소. 그래서 맨 끝에 인도 장소에서 지급을 해야 돼. 5번 매매 계약이 있은 후 아직 인도하지 않는 매매의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이죠. 매매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죠? 여기 한번 봐봐. 우리가 이제 여기서요 과실 수치를 얘기하죠. 그럼 과실 수치는 여기요 매도인이 있고요, 여기요 매수인이 있잖아요. 매수인, 여기 뭐죠? 인도죠. 인도하기 전은 매도인, 인도하고 난 후는 매수인이죠. 그다음에 여기요 잔금을 늦게 내죠. 늦게 잔금 1억을. 그러면 이 사람은, 매수인은 인도할 때부터 과실을 수취하니까 인도할 때부터 잔금을 지불할 때까지 이자를 내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요 먼저 뭘 했다, 먼저 잔금을 먼저 줬다, 잔금을. 그러면 잔금을 기준으로 해서 잔금 전까지는 매도인, 잔금 후는 매수인 이렇게. 그래서 먼저 인도, 그다음에 잔금을 지급했냐 안 했냐, 그다음에 나중에 잔금을 지급했냐, 이렇게 1, 2, 3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해. 그런데 지금 여기는 잔금을 줬다는 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인도 전이니까 매도인, 인도 후는 매수인, 이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알겠죠?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5번. 72번 갑은 을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상가형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법령상의 제한 줄거. 법령상의 제한은 법률적 장애죠. 그 건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되었다. 토지의 오염으로 통상적인 사용도 기대할 수 없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뭐냐? 물건의 하자라고 해야죠. 물건의 하자, 토지 물건의 하자. 알겠죠? 법령상의 제한을, 법률적 장애를 물건의 하자라고 얘기하잖아요. 1번 토지에 대한 법령상의 제한으로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면 이는 물건의 하자에 해당한다. 맞죠? 옆줄 긋서 경매에서 책임 X, 경매에서 책임이 없어. 2번 X 토지의 하자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 줄거 성립시를 기준으로 해. 그래서 성립할 때를 기준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해. 알겠죠? 써 거기. 손해배상 청구는 뭐죠? 채무 불이행시를 기준으로 판단. 채무 불이행시를 기준으로 판단. 이렇게. 손해배상은요 하자담보는 계약 체결시, 그 다음에 손해배상은요 채무 불이행시를 기준으로. 말이 완전히 틀리죠. 자, 3번은요 갑이 토지가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계약 체결 시에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럼 갑이 악의이죠. 우리가 하자담보 책임지고, 하자담보 책임에서 매수인은 선의 플러스 무과실 이렇게. 매수인은 선의 플러스 무과실 이렇게. 선의 플러스 무과실 이렇게. 하자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있다 OX X 물을 수 없죠. 자, 4번 갑이 토지의 오염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알겠죠?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해제를 못하죠.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제할 수 있다. 5번 갑은 토지의 오염 사실을 안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내에는 을에 대하여 담보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6개월 내에 줄구시고, 또 손해배상 청구 줄고, 소송청구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10년.
10년. 또 원래 제척 기간으로 6개월, 소멸시효로는 10년. 10년에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렇게 10년 소멸시효 걸린다. 틀린 것은 몇 번이죠? 3번이죠. 이렇게. 좀 이걸 쓸 때요,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이것은요. 자, 73번이요. 임차인에 걸리죠? 1번, 임차물에 유익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유익비 박스에 유익비는 종료시, 종료 동그라미, 그 다음에 가액의 증가, 현존 동그라미, 현존할 때 청구할 수 있죠. 2번, 건물 임차인이 사용의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 줄고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동그라미, 매수, 부속물 매수는 임대인의 동의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해야죠. 그래서 임대차 종료시 줄고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그런데 거기다가 플러스 채무 불이행 X.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 없어야 돼. 아시겠죠? 3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지상 건물의 보존 등기라면 임대차는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622조죠. 우리가 토지를 빌리고요,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등기를 해야 되는데 임대인이 보통 등기 안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임차인이요, 땅을 빌리고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 그리고 건물에다가 등기를 해. 건물에다가. 그럼 건물에다 등기하면 그 건물에 관한 등기를 토지 임대차 등기로 봐줘. 알죠? 그러면 건물에 등기한 날을 기준으로 토지 임대차도 대항력을 취득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자, 4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임차인은 갱신 청구 없이도 매도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여러분, 기간이 만료하죠? 만료 동그라미, 그 다음에 갱신의 청구 줄것이고, 그 다음에 건물 매수를 청구 줄고. 우리가 갱신 청구를 없이도가 아니고 갱신을 청구했는데 갱신해 주지 않으면 건물의 매수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 없어도 매도인에게 아니고 임대인에게 해야 돼요. 임대인에게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5번, 토지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죠? 임대인과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 임대차는요, 묵시적 갱신되죠. 임대인 줄 것이고 플러스 6개월, 임차인 줄 것이고 플러스 1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 6개월, 임차인이 통고하면 1개월이 있다고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묵시적으로 갱신됐다고 그랬죠? 묵시적으로 갱신 줄거 봐.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우리 유리하게요, 주택임대차는 2년, 상가는 1년이죠. 그런데 건물 전세권은요, 건물 전세권하고요, 민법의 임대차는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알겠죠? 그래서 건물 전세권은 각 당사자가 해지를 통고하고 6개월 있다고 소멸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요, 부동산이죠, 토지나 건물의 임대차서는 임대인이 통과하면 6개월, 임차인이 통과하면 1개월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통과할 수 있다. 정답 몇 번이죠? 4번. 이렇게. 74번은요, 갑소유 X토지를 건물 소유 목적으로 임차한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이를 병에게 전대차했다. 동의 없는 전대차죠. 1번, 을과 병사의 전대차는요, 봐봐요, 전대차 동그라미 채권이죠.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이죠. 그래서 갑의 동의가 없어도 을과 병사의 전대차는 효력이 있고 써 옆줄 긋고 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효력은 있으나 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2번, 갑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아도 X토지의 불법 점유를 이유로 병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봐봐요, 종료되지 않아도 줄고 종료되지 않아도 써 갑은 을에게 차임 청구, 종료되지 않으면 갑은 을에게 차임 청구해. 차임 청구 이퀄 갑은 손해 X, 갑은 손해가 없어. 알겠죠? 따라서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 청구 X,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어.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어. 왜? 손해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알겠죠? 왜?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으니까. 을이 설령 병한테 무단 전대를 했다 하더라도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차임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3번 갑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엑스토지의 불법 점유를 이유로 똑같죠? 병에게 뭐를 청구하지 못해? 손해배상,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4번 만약 을이 X토지의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기를 마친 후 정의 X토지의 소유권 취득. 봐봐 아까 얘기했죠? 을이요 X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기 주고 보존 등기 이퀄 토지 임대차의 대항력 취득이죠. 보존 등기라면은 토지 임대차가 대항력을 취득해. 토지 임대차가 대항력을 취득한 후 정의 X토지 소유권 취득이죠. 그럼 누가 더 빨라? 대항력이? 을이 더 빠르죠. 을은 정에게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에 토지 소유권이 이전이 됐으니까, 그래서 대항할 수 있으니까 정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야죠. 5번 만약 을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차 종료 전에 병에게 이전했죠. 봐봐 써 거기 맨 끝에다가 써 뭐라고 쓰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만료 당시 지상물 소유자인 지상물 소유자인 임차인이 청구. 만료 당시 지상물 소유자인 임차인이 청구해. 만료할 당시 소유자인 임차인이 청구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한번 봐봐요. 만약 을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차 종료 전에 병에게 이전했죠. 그러면 더 이상 을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아시겠죠? 좀 어려운 문제예요. 정답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자 이제 이것은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죠. 한번 보시면 을은 갑소유 주택을 2017년 3월 5일 보증금 8천만 원 기간은 같은 해 4월 5일부터 1년 6개월. 자 1년 6개월이란 말이 중요해. 왜 그러냐? 2년 미만을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요 여기서 지금 뭐냐 2017년 3월 5일이죠 3월 5일부터 1년하고 6개월로 계약을 했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2년 미만은 2년으로 보니까 2019년 3월 5일이 2년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2년 이렇게요. 자 이렇게요 6개월에요 갑과 임대차를 체결했다. 을은 같은 해 9월 5일 보증금을 지급하고 가족과 함께 이사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은 사업상 그대로 둔 채 줄고 가족만 전입신고. 우리는 가족의 전입신고도 되죠.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받지 않았다? 받았죠. 대항력이 있고 우선 변제도 있죠. 그 2019년 5월 10일 갑은 병에게 2019년 5월 10일 갑은 병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등기해줬죠. 여기요 여기 다시 2019년 5월 10일 5월 10일요 누구한테요? 병에게. 병이 매수인이죠. 건물 매수인. 이렇게 했다. 을은 2019년 5월 26일 현재 지금 여기요 지금 여기 을이죠. 을은요 지금 2019년 5월 26일 현재 을이 지금 살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봐봐 이 말을 알아야지. 봐 지금 1년 6개월 계약은 2년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2019년 3월 5일이 2년이 되죠. 그럼 3월 5일이 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나간다고 하든지 나가라고 해야 되죠. 지금 아무 말 안 했으니까 지금 2019년 5월 26일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법정갱신이 됐죠. 다시 몇 년을 살 수 있어? 2년을 살 수 있어요. 2년. 오늘 현재가 이거 오늘 현재 그럼 어떻게 돼요? 임차인은 법정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간다고 할 수 있죠. 몇 개월 있다가 3개월이 있다가 끝나죠. 언제든지 나간다고 하면 3개월. 자 이제부터 봐. 을의 임차권은 대항력이 생기다 한다. 틀렸죠?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대항력이 있죠? 2번 을은 2017년 4월 6일 0시부터 2017년 언제죠? 4월 6일. 왜 4월 6일이란 말이 났지? 0시부터 우선 매도를 받는다. 여기 한번 볼까요? 지금 왜냐면 여기요 언제 지금 확정일자 받았냐? 같은 해 9월 5일 보증금을 지급하고 가족과 함께 9월 5일 날 지금 확정일자를 했죠. 9월 5일 날.
지급하고 가족관계 하고 그대로 둔 채 가정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았다 이렇게 됐죠. 같은 해 9월 5일이야. 그럼 여러분 이건 좀 조심해. 9월 5일 날 확정일자죠. 봐봐. 9월 5일 날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를 했죠. 그러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가 같은 날이죠. 같은 날이면 우리가 항상 대항력을 먼저 구하라고. 알겠죠? 그래서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신고가 대항력 언제다? 9월 6일이죠. 확정일자는 9월 5일이죠. 어디가 더 빠르다? 9월 5일 빠르죠. 그러면 이 대항력하고 확정일자 중에서 우선 변제권은 빠른 날, 늦은 날, 늦은 날을 기준으로. 그래서 9월 6일 0시부터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예요. 9월 6일 0시부터.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대항력은 9월 6일 0시부터 4월 6일이 아니고, 알겠죠? 갑자기 왜 4월 6일이 나왔나? 여기 잠깐만요. 4월 6일이란 말이, 여기 4월 5일부터 1개월로 해서 계약은 체결했는데 이게 4월 5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가 중요하다? 여기 9월 5일이 중요하죠. 전입신고 확정일자니까. 그러니까 여기요 4월 6일이 아니고 언제부터? 9월 6일 0시부터 일해야죠. 아시겠죠? 자, 3번 을은 2019년 5월 26일 현재 병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죠. 얘가 정답이죠. 왜요? 법정 갱신돼서 다시 몇 년을 살 수 있다? 2년. 그럼 어때요? 오늘 현재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간다고 통지하면 몇 개월이 있다고 소멸한다? 3개월. 3개월 있다고 소멸하니까 오늘 당장은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3번이 정답이네. 4번 을이 주택의 양도 사실을 안 즉시 이 일을 지겠다. 을이요? 을이 봐봐요. 을이 지금 살고 있는데요, 갑자기 주택이 병한테 5월 6일 날 넘어간 거예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한다? 갑은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왜요? 원래 여러분요, 여기 을이요, 을이 주택의 양도 사실을 안 즉시 이 일을 제기했어. 알겠죠? 이 일을 제기했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갑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맞네요. 이것도요. 알겠죠? 자, 5번은요,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을이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뭐한다? 종료한다. 전속한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임대차가 종료하죠? 여러분, 임대차가 종료하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 보증금을 다 반환받을 때까지 이제 임대차는요,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요, 정답 몇 번이다? 1번 하고요. 지금요, 여기 지금 뭘 지금 묻는 거죠? 뭘 묻는 거예요?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문제가 왜 이렇게 돼 있죠? 을의 임차권은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틀렸죠? 여기 보면 을이요,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했죠? 그러니까요, 포함되고요, 생기고요. 4월 6일이 아니고 언제부터요? 9월 6일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반환 청구할 수 없고요. 그래서 1번, 2번이 정답이네요. 1번, 2번. 알겠죠? 그래서 1번, 2번, 이거 4월 6일을 바꿔야 되는데 이거 바꾸지 못한 것 같아요. 알겠죠? 4월 6일이 아니고 언제다? 9월 6일로, 9월 6일 이렇게. 알죠? 1번과 2번이 정답이네요. 아시겠죠? 자, 76번은요. 갑소유 대지 위에 있는 갑의 주택을 임차한 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이다. 옳은 것은 1번 갑이 주택을 병에게 매도한 경우. 이렇게 됐죠? 을은 그 매매 대금으로부터, 이러면 안 돼. 매매 대금 안 돼. 아까 우리 뭐 담보 신탁 같은 거 했을 때도 신탁회사가 공중 매각한다고 그랬죠? 이건 매매 대금의 일종이니까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가 안 된단 말이죠.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는 언제 된다? 경매나 공매할 때만. 경매나 공매. 그래서 매매 대금은 받을 수가 없어. 1번 틀렸어. 2번 주택의 경매 절차에서 을이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으려면 집행권에 뭐라고?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을 요구해야 돼.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되고요. 3번 대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주택이 미등기인 채 이미 존재하고 있었더라도 을은 저당권에 대한 대지의 경매 절차에서 최우선 변제를 주장할 수 없다 그랬는데요. 여기요, 대지의 저당권 설정할 당시 주택이 미등기죠? 미등기여도 필요 없어. 우리는 대지와 건물의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건물이 아무리 미등기여도 그럼 건물은 경매가 안 되고 토지만 경매가 됐겠네요. 그럼 토지의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래야죠.
4번 주택과 대지가 함께 경매되어 대지와 건물에 매각되면서 동시에 배당을 받죠. 이때 차우선 면적권은 건물의 가액에서 틀렸어요. 건물과 대지 매각 대금에서 건물과 토지 매각 대금에서 채권액의 경락 대금이죠. 경락 대금의 비례해서 받아. 그러니까 만약에 건물의 경매 대금이 1억, 대지가 2억이다. 그럼 내가 최우선으로 3천을 받을 수 있다. 그럼 건물에서 1,000, 땅에서 2,000 이렇게. 그래서 매각 대금에 비례해서 받는다 이 말이죠. 건물과 대지. 그래서 건물의 가액에서 그러면 틀렸어. 5번 갑이 대지만 병에게 매도한 뒤 대지가 경매가 되죠. 그 환가 대금에서 최우선 면적 받을 수 없다. 틀렸어. 대지와 건물이 있잖아요. 있는데 대지와 건물이 있을 때 건물의 임차인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땅이 임차권이 바뀌어. 땅의 소유자가 바뀐다 이 말이죠. 그럼 땅의 소유자가 바뀌죠.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경매가 돼도 대지의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요. 토지는 갑인데 건물은 을 거예요. 그런데 병이 건물의 임차인으로 들어가. 그랬는데 토지가 경매가 돼. 그런 거 안 돼. 처음에는 토지와 건물이 똑같았어. 그래서 갑이요, 을이요, 건물에 대해서 임차인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땅만 팔려. 그리고 이 땅이 경매가 돼. 그러면 대지의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정답 몇 번? 2번. 2번이에요? 2번 이렇게. 자, 77번은요. 갑이 2019년 2월 10일 을 소유 X 상가 건물을 을로부터 보증금 10억.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보증금 10억이란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 여러분 보증금 10억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것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되는 것들이 있다. 첫 번째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 두 번째는 뭐가 있다? 갱신 요구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세 번째 몇 년이다? 10년이 보장받고, 네 번째는 뭐가 보장받고? 권리금을 보장받고, 다섯 번째는 몇 기 연체? 3기 연체하면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만 보호가 되고 나머지는 보호가 안 된다. 알겠죠? 전속기간이 뭐고 보호 안 돼.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없어. 10억이 넘었으니까. 1번 갑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 기간을 포함해서 몇 년?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맞죠? 2번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그렇게 됐어요? 몇 개월? 6개월로 정한 경우 을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우리는요 원래 6개월이면 몇 년으로 본다? 상가를 1년으로 보자. 그러면 안 돼. 여기 기간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래서 기간 1년은 보장 안 돼. 6개월로 정하면 6개월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3번 갑의 계약 갱신 요건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여기에 계약 갱신 요건이 있죠. 계약 갱신 요건이 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죠. 갑은 X 건물에 임차권 듣기명령 여기 지금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안 돼. 임차권 듣기명령 없잖아요. 그래서 9억을 넘는 것은 안 돼. 5번 X 건물이 경매로 매각되죠. 매각 맨 끝에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알겠죠? 이거 외에는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걸 잘 봐. 그 다음에 78번 완성된 분양 목적물의 하자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줄고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럼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아파트 샀죠.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건물의 하자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그러면 해지할 수 있어. 여러분 이번에 어디에서 뭐 리모델링 한다고 벽을 뜯었더니요. 얼마 전에 며칠 안 됐죠. 벽에서 자재, 그 건축 자재를 갖다 가득 집어넣어 가지고요. 그걸 건축 자재를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미장을 해버렸어요. 그걸 버리려고 하면 돈 드니까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죠. 알겠죠? 이런 사람들은 1500년간 후손들이 못 살게 해야 된다. 알겠죠? 자, 이번은요. 전유 부분이 속하는 일동의 건물의 설치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가 입힌다. 봐봐. 말을 봐봐. 전유 부분 줄고 봐. 속하는 일동의 건물 줄고 봐. 지금 뭐요? 전유 부분이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흠이 있다는 거예요. 일동의 건물이 흠이 있다는 거예요. 국어 실력이야 이거. 뭐가 흠이 있다? 전유 부분이 속하고 있는 일동의 건물에 흠이 있다. 일동의 건물이
전유 부분이 속하는 301호가 있는 건물이, 그러니까 뭐냐, 301호가 있는 외벽이 금이 같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일동의 건물이 흠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흠은 전유 부분에 존재한다, 공용 부분에 존재한다,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말이죠. 전유 부분 틀렸다 이 말이죠. 3번 임대 후 분양 전환이죠. 임대 후 분양 전환이면 하자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의 담보 책임이잖아요. 하자 담보. 이때 하자는요, 언제부터 하자다? 분양 시부터 하자다, 최초 인도 시부터 하자다. 최초 인도 시, 인도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 시 아니에요. 알겠죠? 자, 4번 분양자가 아닌 시공자. 분양자 줄긋고 시공자 줄긋고, 시공자도 담보 책임을 져, 법이 바뀌어서. 5번 집합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죠.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줄거,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권, 이것을 뭐라고 한다? 하자 담보 추구권이라고 그래.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뭐라고 한다? 하자 보수 추구권이다 이렇게. 그래서 추구권은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 발생을 한다. OX.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그럼 다 담보 책임에 관한, 우리가 지금요 뭐냐면 담보 책임 있죠? 담보 책임에 관한 지금 판례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2번만 빼고 1번이요? 1번. 그다음에 여기 3번, 그다음에 4번, 5번 다 판례에 관한 것이에요. 알겠죠? 담보 책임에 관한 판례다 이렇게. 아시겠죠? 담보 책임에 관한 판례다 이렇게. 자, 79번은요.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병소유 X 건물을 취득하려는 갑은 친구 울과 명의상 약정 줄고요. 부동산 경매네요. 그러니까 명의상 약정은 무조건 무효예요. 2018년 5월 을 명의로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매각 때 만납니다. 을 명의 줄고요. 그것은 명의 수탁자예요. 그 다음에 그 후 을 명의로 등기됐다. 을이 무조건 소유자예요. 자, 그럼 봐봐 여기. 지금요 여기 병소유죠. 여기 보면 여기에 갑이 있죠. 갑을 뭐란다? 신탁자예요. 신탁자고요. 여기 을을요 수탁자예요. 수탁자인데요. 그 다음에 여기요 병이요. 병을 뭐란다? 매도인이죠. 매도인이고요. 여기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 경매가 이루어졌죠. 그 경매가 이루어졌으니까 매도인의 선이야기는 따질 필요가 없어. 이 사람의 선악은 불문해. 경매에서는. 여기 할까요? 그냥 매매부터 할까요? 매도인이 만약에 선인 경우요. 선인 경우죠.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을 하죠. 이 계약은 유효이고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면 갑이요, 내가 돈을 줄 테니, 자금을 줄 테니 을 너가 매수인 돼가지고, 매수인 너 이름으로 병의 집을 좀 사달라 이렇게.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을이요 갑의 돈으로 병하고 매매 계약을 해.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해. 등기. 그런데 이 매도인이요 갑이 사는 걸 모르고 그냥 을이 사는 걸로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 등기는 유효하게 되고요. 을이요 소유자가 돼. 그렇죠. 왜요? 우리는 남의 돈으로 계약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죠. 그래서 을이요 이걸 정한테 처분하죠. 그러면 정은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 그런데요 갑하고 을하고 명의신탁은요, 명의신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여러분 명의신탁이 무효일 때는 해지할 수 있다 없다? 해지 못해. 무효일 때는 해지 못해. 유효일 때만 해지를 해. 해지를 못하죠. 그러니까요 갑은 을한테 이 등기 있잖아요. 자기 돈을 주면서 사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을하고 명의신탁을 해지를 못하니까요 이 갑은 을한테요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는 청구한다? 갑이 을한테 준 돈 있죠? 매매대금은요 이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해. 매매대금을 반환 청구하죠? 청구할 수는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이 매매대금이요, 매매대금에는 뭐가 안 된다?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유치권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선일 때 그래. 그런데 만약에요 이 병이요 악일 때는 어떻게 돼? 악일 때, 악일 때는요 중간 생략형 등기 명사가 똑같아. 이게 선일 때 그래. 선일 때 그렇다고. 이게 선일 때. 만약에 악이잖아요. 병이 악이면요 을 명의의 등기는 무효가 돼. 무효가 되니까 이 사람은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그런데 을이 이것을 정한테 처분하면 정은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 그러면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가 돼. 병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건 지금 뭐죠? 계약에서 그래. 계약일 때는 이렇게 선이 악을 따져. 선이냐 악이냐. 즉 매도인이
갑하고 을하고 명사를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 따지는데 경매에서는요, 경매에서는 병에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경매에서는 선악 불문하고 누구만 소유자로 된다? 경락인 을만 소유자로 봐. 경락인 을만 소유자로 봐. 선악 불문하고 경매에서는 무조건 알죠? 병만 여기 을만 소유자로 봐.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알겠죠? 자, 1번은요. 갑은 을에 대해서 X 건물에 대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여러분 여기서 누가 완전한 소유자요? 을만 소유자, 을만. 알겠죠? 청구할 수 없다. 2번 갑은 을에 대하여 부당 이득으로 소유권 반환 안 돼. 소유권을 반환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는 반환을 할 수 있다? 매매 대금 반환은 청구해도 등기를 달라갈 수는 없다. 누가 소유자니까? 을만 소유자니까. 이렇게. 3번 병이 갑과 을 사이에 명삭이 있다는 사실을 병이 알았더라도 여기 지금 경매죠. 경매니까 병의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누구만 소유자다? 을만 소유자다. 알겠죠? 4번 X 건물을 점유하는 갑은 을로부터 매각대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건물을 말 수 있다. 유치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매매대금은 유치권이 있다 없다? 이렇게. 5번 X 건물을 점유하는 갑이 정에게 X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죠. X 건물을 점유하는 갑이 정에게 X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죠. 그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OX. 여기 좀 봐봐. X 건물을 점유하는 갑이 정에게 X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이죠. 계약. 우리는 남의 물건에 대해서 계약은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계약은 체결할 수 있다. 지금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인데 누가 팔아먹었다? 갑이 팔아먹었다.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가등기 담보죠. 1번 청산 절차의 위반 줄고, 청산 절차에 위반하면 무조건 무효가 돼. 그래서 여기 봐봐. 무효이고 딱 끊어. 그런데요, 청산 절차는 강행 규정이니까 위반하면 무효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다시 그 절차를 거치면 다시 청산 절차를 거치면 그때부터 뭐가 돼? 유효가 돼. 다시 우리가 가등기 담보에서 청산 절차를 위반하면 무효, 다시 청산 절차를 거치면 유효. 알겠죠? 2번 제3자가 경매로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갑의 최선순위 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틀렸죠. 왜요? 우리 가등기 담보 줄고, 가등기 담보권 없어요? 여기 담보권이 가등기 담보권 맨 끝에 말소 기준 권리 뭐죠?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와 더불어 말소 기준 권리죠. 그래서 무조건 소멸을 해. 소멸한다. 이렇게. 자, 3번은요. 갑이 담보 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뭐를 거쳐야 돼? 청산 절차 거쳐야 되고. 4번 X 토지의 후수용 권리자는 청산 기간의 한정 줄과 후수용 권리자 박스예요. 자, 3대 원칙이죠. 후수용 권리자 3대 원칙. 뭐? 청산 기간의 한정. 두 번째,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 청구. 변제기 도래 후에 경매를 청구가 아니고 청산 기간에 한정해서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5번 청산 기간 전에 을의 다른 채권자의 강제 경매로 제3자가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갑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말 수 있다. 청구. 이러면 강제 경매 줄고 청산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강제 경매를 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경매 절차가 있다는 것은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절차가 잘못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절차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를 한 거니까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경매가 되면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왜? 청산 절차가 잘못됐으니까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이에요? 3번? 알겠죠? 3번 이렇게.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이제 문제의 수준을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문제 수준이요. 실질적으로 보니까요. 다른 것보다는 조금 더요. 너무 조금 난이도가요.
조정이 잘못돼 가지고 난이도가 조금 어렵게 나와 있죠. 알겠죠? 그래서 뭐 이 문제를 가지고요 점수를 좀 잘 맞기는 조금요 힘든 그런 문제의 구성이 잘못됐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모의고사 때는요 올바로요 좀 난이도를 좀 조정해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알겠죠? 자, 해설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